기본 작업 1 입력 작업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 작업 2부터 기본 작업 3 분석 작업 2개 매크로 차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입력 작업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계산 작업을 하시고 계산 작업을 했는데 내가 3문제 이상은 못 풀겠다. 그럴 땐 빨리 입력 작업을 먼저 하고 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70점을 넘기는 작업이 돼요. 함수는 항상 3문제 이상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자, 기본 작업 2에 5개의 문제가 나왔고 항상 4문제 이상을 풀어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A1부터 I1 영역 다 해봤던 거죠 지금. A1부터 G1까지 영역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시험장에 있는 모니터가 작아요. 우리는 지금 16대 그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있는 모니터는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메뉴가. 병합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옆에 글씨를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화면을 줄여놓고 하셔야 돼요. 실기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서도 이게 찾는 게 요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상 분석도 아이콘만 나오고 글씨가 안 보인대. 이게 더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을 좀 줄여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홈탭에서 지금 우리는 맨날 여기 보면 글씨가 있었잖아요. 그냥 요걸 찾아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병합하시고 그 다음에 굴림체. 글꼴은 찾지 말고 항상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입력을 하면 꼭 엔터를 치셔야 되고 크기 18도 입력하고 엔터. 굵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G3 제목행이네요. 제목행 범위 잡으시고 쉘 스타일 여기 있죠. 쉘 스타일 강조색 1번 강조색 1번 넣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추면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C4에서 C12 범위 잡으시고 쉼표 스타일 여기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그 다음에 F4에서 F12 영역에 백분율 스타일. 그럼 그 옆에가 있는 게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눌러주시고요. D4에서 D12 범위 잡으시고 사용자 지정 서식의 촌단위 구분교와 숫자 뒤에 원이니까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 촌단위 구분교 그러면 이제 샵콤마 샵샵 0 쓰시면 되고요. 이 뒤에다가 따옴표 1 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F5에 F5 여기네요. 여기에 우수 지점이라는 메모 삽입 자동 크기 항상 표시해요. 자, F5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이 나오고요. 항상 하나도 없이 싹 지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우수 뭐죠? 지점 이런 우수 지점이라고 쓰시고 항상 표시 자동 크기잖아요. 그 자동 크기. 그래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라 그랬죠. 테두리에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 탭의 자동 크기 확인. 그럼 이게 글씨만 남고 딱 줄어야 돼요. 그리고 메모는 기본적으로 숨기기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시 F5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준 거예요. 그럼 메모가 항상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A3에서 G3, G12까지 범위 잡고 테두리 목록의 모든 테두리죠. 아마 시험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문항이들 하실 거예요. 자, 기본 작업 3 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기본 작업 3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나왔네요. 자, 고급 필터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순서,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근데 조건을 만드는데 AND냐 OR냐에 따라 같은 줄에 쓸 거냐 다른 줄에 쓸 거냐를 선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A17에다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복사 위치는 A20이고요. 그러면 조건이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인사고가 복사해서 A17에 복사해서 놓으시고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조건을 놓으시고
상여 비율이 7% 이상이잖아요. 복사해서 인사고가 옆에 놓으시고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이거나 그러면 그 밑에다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나 갖다 7%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의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고급 필터를 작업을 하는 방법을 또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만들고 뽑을 범위, 그러니까 목록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목록 범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고급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서 고급. 그러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걸 선택을 하시고 목록 범위는 내가 지금 범위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A3에서 H15가 잡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칸을 꼭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를 꼭 클릭하시고 조건 범위 4칸 잡아주시고 선택하시고 세 번째 위치 복사 위치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가 어디에요? A20 확인하시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인사고가가 다 20보다 크죠. 상여 비율이 다 7% 이상이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계산 작업을 먼저 하지 마시고 시나리오를 하라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작업 두 개를 먼저 하시는데 얘는 10점짜리예요. 여기는 절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럼 분석 작업 두 개 매크로 차트는 기본 점수로 보셔야 돼요. 기본 작업 이해하고. 자,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입력 셀에 포인트를 넣고 들어가야 돼요. 자,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 이익액이 여기 있네요. 이익액 B18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음 세 개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변동되는 경우 순이익의 합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변동이 될 때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입력 셀이 3개고 지금 결과 셀이 하나예요. 그럼 통상 이런 경우 이름 정의를 4군데 하죠. 자, B18에 클릭하시고 B18입니다. 이름 상자에다 영지차 이익액 100하고 엔터를 쳐야지 이름 정의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슴 농욕 이익액 세 번째는 그럼 홍삼정 이익이겠네요. 홍삼정 이익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결과셀 G15에도 이름 정의가 들어갔죠. 순이익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는데 이름 정의를 잘못했어요. 어디서 수정하라 그랬습니까?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그 이름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편집 또는 삭제하셔서 다시 만들거나 편집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소를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할 때는 입력값을 범위 잡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누르시고 오타 없이 작업하셔야 돼요. 이익액 증가 하시고 3개의 값이 바뀌는 거죠. 1500 탭 그 다음에 11,000 탭 3,500. 자, 첫 번째 시나리오의 입력이 끝났으면 추가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가죠. 이익액 감소. 자, 변경될 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익액이 얘가 1000이 아니라 이제 800 탭 사슴농협 9000 그 다음에 홍삼정 2500 확인하시고 시나리오를 마무리할 때는 요약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요약할 때 결과 셀 범위를 잡는 거죠. 결과 셀은 G15죠. 그리고 확인하면 분석 작업 1 시트 앞에 왼쪽이 앞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시나리오 요약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근데 얘가 한 9번은 앞인데 한 번은 뒤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 문항을 꼭 확인해서 위치가 어딘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시트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보면 만들어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이름, 범위, 입력값들을 수정하시고 똑같이 요약해서 다시 결과 쉐를 선택을 해주시면 시나리오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분석 작업 2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문제를 다 읽지 마시고 위치를 먼저 확인하랬어요. 동일한 보고서는 동일 시트 A20에 여기 A20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구나 하고 표 범위를 잡으시는데 항상 주의할 점이 병합된 부분이 있으면 잡지 말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은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시고 자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는 선택이 돼 있죠.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을 여기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레이아웃이 이제 배치될 위치가 잡혔죠. 그럼 이때 문제를 이때 읽는 거예요. 사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직급은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값에는 판매 금액, 총 수령액, 그러니까 판매 금액 끌어다 놓으시고 총 수령액 둘 다 합계네요. 이 값에서 자동으로 문자 데이터는 개수, 숫자 데이터는 합계가 나오고 여기서 만약 평균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함수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함수 바꿀 건 없고요. 자,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주로 나오는 문제가 빈 셀의 별 하나, 별둘, 별셋, 샵. 근데 우리는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 했으니까 요약 및 필터 탭에 보면 항상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다고요.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있던 합계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 옆에 디자인 탭이 있고 디자인 탭 안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의 종류를 골라줄 수가 있죠. 여기서 개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 형식 숫자 범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전체를 마우스 오른쪽 어디로 가요? 셀 서식에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지정하세요. 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숫자 범주에 와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누르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회계의 쉼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요. 예. 찾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분석 작업 2개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하는 거죠. 매크로는 매크로 키로 이름 쓰고 작업하고 중지한 다음에 도형을 항상 그리라는 거. 잘못되면 또 만들어서 덮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1포인트에다 그냥 항상 시작을 하세요. 딴 데서 하지 마시고. 자, 개발 도구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오자마자 뽑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개발 도구 들어오시고 매크로 없으시면 요 보기에서 하세요. 보기에도 매크로 기록이 있어요. 개발 도구 뽑지 마시고 보기에 보면 매크로 기록 있죠? 오른쪽 끝에. 자,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뭡니까? 합계 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F4에서 F9 영역에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식 탭에 보면 여기 자동 합계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부분이 숫자가 돼 있으면 이 자동 합계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합계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값이 들어갈 부분을 잡고 합계를 누르세요. 그래야지 이 앞에 부분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하시고 도형을 그릴 때 미리 도형이 그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라 그랬죠. B11에서 C22까지. 아, 여기다 그리네 하고 확인하시고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셔서 직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첫 번째가 직사각형이죠. 도형을 그릴 때는 무슨 키 누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Alt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합계라는 이름을 쓰라 그랬으니까 쓰시는데 9번은 쓰라 그러고 한 번은 어떻게 됐다? 말이 없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매크로 지정을 할 때는 테두리에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매크로 지정 여기 합계 클릭하시고 다시 A1포인트에 넣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또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죠. 엔터 치시고 A3에서 F3 제목행에 표준색 자주 뭐죠? 채우기색의 홈에 가서 채우기색 자주 맨 끝에 있는 거죠. 글꼴색을 그 옆에 글꼴색 노랑을 놓주는 서식입니다. 작업이 됐으면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항상 마지막 작업의 범위를 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을 삽입의 단추 개발도구를 뽑아내야겠네. 홍 대표. 여기 삽입의 단추는 여기 있기 때문에 개발도구를 뽑아내셔야겠네. 개발도구 아직 안 뽑아냈어요? 예. 삽입의 단추를 어디다 그려라 했어요? E11에서 F12. E11에서 F12. 그럼 얘는 연결이 먼저 떠요. 그래서 연결을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를 드래그 하셔서 서식하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합계 한번 눌러보시고 합계 한번 눌러보시고 서식 눌러보시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범위 잡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시면서 아 됐구나 하고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절대 지우고 이런 작업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이네요. 자, 컴퓨터 전공학과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세요. 자, 중간고사인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만 누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넣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그럼 기말고사에 컴퓨터 둘,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밑에 컴퓨터 둘, 맨 마지막에 컴퓨터 하나. 요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위에 기말고사까지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요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차트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범위를 잡을 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말고사 삭제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공에서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걸고 나는 컴퓨터만 볼 거야 하고 확인. 그럼 컴퓨터만 나왔죠. 기말고사를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필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배운 걸 응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제목을 누르라 그랬네요. 자, 제목은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두시고 글씨를 먼저 쓰지 마시고 항상 마우스 오른쪽에서 글꼴 불림체 글씨를 쓰면 꼭 엔터를 치라 했어요. 표준색 글꼴색 표준색의 자주 맨 끝에 있는 거네요.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랑 앞에 채우기 노랑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다 쓰라 그랬죠. 컴퓨터 전공 전공의 성적 하고 엔터. 구기자 요소에만 구기자 요소에만 값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두 개예요.
얘하고 얘 각각 넣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두 번 하면 요소 선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넣는 거예요. 안쪽 끝에. 또 옆에 거 클릭 두 번 하시고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두 군데 다 들어갔네요. 클릭 두 번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 이렇게 192개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세로 갑축 최대값 100, 단위는 10. 여기가 세로 갑축이죠. 축서식에서 최대값과 단위 조정하다는 얘기죠. 축 선택하시고 축서식에 들어가서 최소값을 선택 고정으로 바꾸시고, 아니죠. 최소값이 아니고 최대값 100. 그 다음에 주 단위를 고정으로 바꾸시고 10 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죠. 닫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대로 차트 영역 누르시고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에요. 미리 설정이 오프셋 아래쪽. 우리가 맨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얘를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나오니까 문제를 정확히 보시고 오프셋 아래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 작업이 끝났죠. 그리고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계산 작업에서 우리는 세 문제를 넘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DB 함수 먼저,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물결 if, 그 다음에 추주 함수, if 함수를 맨 마지막에 좀 푸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물결 if 함수가 1번과 5번에 나와 있고 Vlookup이 3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5번째 요소에 해당되는 날짜에 관련된 게 데이지 360과 투데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에 스몰이 나와 있고요. 1번서부터 그냥 풀이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80점대를 구하세요. 80점대. 그렇죠.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는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는 COU 하시고 count if s. 언어 영역 범위에서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시 한번 언어 영역 범위 잡으시고 쉼표 따옴표 크거나 아니죠. 작다 90. 이게 80점대예요. 그러니까 80점대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개수를 구하시고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는 AND 연산자 쓰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AND 따옴표 명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주르륵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함수 인수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처럼 작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작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시라는 얘기죠. 문제죠. 그래서 개수를 항상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엔터 쳐서 개수가 나온 걸 보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하는 작업을 둘로 나눠서 하시라고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유형 기록이 나와 있네요. 여기 2번에 자유형 50m에 그 수형이죠. 빠른 5명은 결성 진출 후 그 외에는 공백의 결과를 표시하세요. 자, if 함수입니다. 아직 정리는 안 해드렸는데 if 함수는 조건이 는하고 if를 쓰시면 if 함수는 첫 번째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식. 얘가 항상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의 결과가 참일 때 해야 될 일을 두 번째 인수로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를 거짓일 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형이라는 기록 경기에서
다섯 번째의 작은 수를 구해서 이 값보다 작은 값들을 결승진출이라고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 보면 기록이 빠른 5명이잖아요. 기록이 빠른 5명. 기록 경기니까 값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작은 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스몰이죠. 그 다음에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번째. 몇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얘가 다섯 번째 작은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김종명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얘보다 작은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이내로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판단을 할 때 얘가 H3에 있는 값이 스몰에 의해 구한 다섯 번째 작은 값하고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항상 뽑아내셔야 돼요. 근데 얘를 이제 채우려고 했다가 생각해 봤더니 이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변경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true false를 뽑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보다 적은 사람들이 true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때 논리식, 조건식의 결과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얘를 먼저 항상 해 놓으시고 나서 if문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I 탭키 누르시고 AND 키 누르시고 콤마. 그럼 이제 조건이 끝났잖아요. 참일 때 뭐 하는 거예요? 결승 진출. 다음표 닫아서 참일 때 해야 될 일 정해 주시고 쉼표를 넣으면 거짓일 때 뭐 하라 했습니까? 공백 놓달라 했잖아요. 다운표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true, false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if문 추가해서 참일 때 해야 될 일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 문제가 지금 V룩업이에요. 직업 코드와 조건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표시하세요. 자, 조건표에서는 직업 코드 왼쪽에 한 자리가 여기 왼쪽에 한 자리 얘가 를 뽑아다가 지금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죠. V룩업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 뽑죠. 뽑을 열번호는 2죠. 방법은 똑같은 값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0을 쓰셔도 돼요. 근데 코드에 찾을 부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을 쓰시면 돼요. 1은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알고 싶은 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레프트 직업 코드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value라는 값을 쓰라고요. 자, 이 값이 지금 5죠. 자, 보세요. 여기를 는 하고 여기는 5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넣으면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 5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값 5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프트에 의해서 뽑아져 나온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인식하냐면 문자 5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숫자 5예요. 그래서 레프트에 의해서 뽑아진 값들을 숫자로 바꿔줘요. 이게 value예요. value 하고 값을 숫자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는 하고 여기 있는 5라는 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true가 나와요. 아,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채워주시고 그럼 얘가 5하고 5를 이제 찾았잖아요. 아,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VL 넣으시고 vlookup.
첫 번째 인수는 알고 싶은 값. 뽑아냈죠. 직업 코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걔를 문자화된 숫자로 바꾸어서 알고 싶은 값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수는 뭐라 했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어떻게 뽑아요? 몇 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어떻게 뽑아요? 유사일치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2를 넣어도 정답이고 0을 넣어도 정답인 문제가 됩니다.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VLOOKUP을 사용하는 이 문제에서는 함수가 있는 만큼 단계를 나눠서 하세요. 알고 싶은 값을 먼저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알고 싶은 값 레프트에서 뽑은 거를 숫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VLOOKUP을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인수, VLOOKUP의 첫 번째 인수 뭐라 그랬어요?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 인수인 요 2는 뭐라 그랬습니까? 뽑을 열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 0은 방법으로 정확히 일치. 얘는 0도 답이고 1도 답이에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날수 계산이에요. 생년월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수를 계산해 주세요. 자, days 360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이제 띄엄띄엄 나오는 건데, 시작 날짜를 지정해 주고 끝나는 날짜, 오늘 날짜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toda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날짜 사이에 날수를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까지 살아온 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즈 360이 얘도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DB, VLOOKUP, 물결 if 추조 함수만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들은 이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얘는 날수를 구해주는 거고, 첫 번째 인수는 시작일, 두 번째 인수는 끝나는 일,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일. 시작일과 마지막 사이에 일수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에버러지 if자 아까 했었잖아요. 자, 여기 근무 시간이 나왔고요. 금액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따옴표 크거나 같다 150.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란 말이에요. 항상 인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인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지금 나와 있는 표에서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쉼표, 따옴표 조건이라고 했어요. 150.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안에 하셔야 돼요. 시험 시간은 40분이니까요. 인수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는 따옴표 조건. 항상 따옴표 조건이라고 기억을 하셔서 따옴표 넣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 그래야지 sum if하고 average if를 똑같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